일본에서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일부 영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 민감한 분들은 듣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시골에 있는 정시제 고교에 다녔습니다. 정시제란 낮에 근무하고 야간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도 스쿠터나 차를 이용한 통학이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16살에 빠른 사람이라면 1학년부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여 통학합니다. 당시 생일이 늦은 학생들은 그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리고 제가 고3이 되고 나서는 차로 통학하는 동급생을 보면 어딘가 금방 어른이 된 듯하게 보이기도 했죠. 이 공포체험은 그런 고3 때 여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자인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절친인 H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는 저보다 생일이 빨라 3학년 6월에 자동차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차가 출고된 그날 학교 앞에 도착해 있던 A는 스쿠터로 도착한 저를 보고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놀려왔습니다. 어라라라? 임마, 아직도 스쿠터 타고 다니냐? 같은 학년인데 그놈은 차로, 저는 스쿠터로. 지금까지는 스쿠터에 대해 별 불만은 없이 오히려 너무 마음에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압도적인 차이, 어른의 탈 것과 어린애의 탈 것 같은 엄청난 차이를 느낀 저는 마음속 깊이 질투가 났습니다. 저는 괜히 무게를 잡으면서 겉으론 드러내지 않을 작정이었지만 같이 복도를 걸을 때 H가 비위를 맞춰왔습니다. 농담이야. 미안. 그렇게 뭐 화내냐? 별로 화 안 났거든? 나도 내년엔 면허 꼭 딸 거야. 야, 오늘 말이야, 누구 꼬셔서 드라이브라도 갈래? 어린애는 차 생기면 꼭 드라이브 가고 싶어 하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같이 가주마. 그 후 같은 반 여자애 둘을 꼬셔 수업이 끝난 밤 8시 30분에 H의 운전으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네요. 그날은 6월 21일이었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H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아래에 넣고 발목만을 까딱거리고 있었죠. 핸들을 잡은 손은 왼손뿐이고 오른쪽은 창문에 걸치고 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운전해서 익숙합니다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선배들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괜히 가벼운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뭐 질투였겠죠. H군 차 좋다. A코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지금부터 어디로 갈까? 누구 가고 싶은 데 없어? 어디라도 내가 데려다 줄게. 나는 어디라도 좋다. 저는 약간 삐져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차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자애들한테 잘 나가는 거니까요. 가끔 듣는 여자들의 대화에서도 에? 땡땡청 남친 차 있어? 같은 말은 수도 없이 들었죠. 어디 갈 데도 없다면 신명 스팟 어때? 시코가 말했습니다. 뭐 좀 옛날 분들이라면 젊었을 적에 드라이브를 가면 대개는 심령 스팟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겁이 많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정해진 것처럼 심령 스팟에 가기로 했던 겁니다. 장소는 시코만이 알고 있는 심령 스팟. 아무래도 차로 편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산 쪽에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특별시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심령 스팟에 갈 때 고갯길을 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있었어도 밤이라 고갯길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 속도가 좀 높은 거 아니냐? 그래? 다른 차도 전혀 없는데 괜찮아. 미터기를 봤더니 100km는 넘고 있었습니다. 직선도로가 되면 H는 막 손에 넣은 차 탓에 신이 났는지 120km를 기록. 차라는 건 앞에 타냐 뒤에 타냐에 따라 체감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뒤에 타 있던 A코와 C코는 즐겁게 둘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커브길이 됐을 때 제대로 감속을 하지 않아서 원심력으로 차 안에 모두가 몸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제가 잠깐만. 진짜 너무 빠르다니까. 하자 H는 뭐야, 괜찮다니까. 했습니다. H는 제가 하는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고 뒷좌석에 있던 A코도 C코도 가끔씩 흔들리는 차 안에서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선도로가 됐고 차는 점점 속도를 높여갑니다. 이윽고 직선도로 앞에 있는 커브길에 다다랐습니다. 그 커브길에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커브에 막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리 앞으로 시커먼 고양이가 튀어나온 거죠. H는 그 시커먼 고양이를 피하려고 놀라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속도가 높았기 때문에 타이어는 미끄러졌고 저만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기세로 갓길을 들이받고 대형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저는 병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 군데의 골절, 복합골절, 수십 바늘이나 꿰매는 큰 부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엄마에게 H와 두 여자애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지만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지금은 몸을 쉬게 하는 데만 전념해라. 라는 말만을 했습니다. 이건 그 뒤 바로 알게 된 일입니다만 H와 바로 뒷좌석에 타있던 C코는 그 자리에서 즉사, 제 뒤에 타있던 A코는 의식불명의 중태였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 안전띠를 하고 있었던 것과 사고를 당한 형태로 봤을 때 다행히도 저만은 어떻게든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상처는 반년 정도가 걸려서 나았는데 후유증도 없이 무사히 완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고등학교 4학년이 됐죠. 이 정시제 학교는 4학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큰 사고 경험이 있는 데다 원래부터 위험하게 운전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계속 설득해서 자동차 면허를 무사히 취득한 뒤 통학도 차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제 방에서 밤에 자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차 조수석에 타 있었고 누군가의 운전으로 야간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살짝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았죠. 어딘가 즐거운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옆을 봤더니 운전을 하고 있던 건 죽은 H였습니다. 그때는 아, H잖아. 생각한 것뿐으로
그가 죽었다는 건 머릿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사고의 기억조차도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제 바로 뒤에는 A코가 앉아 있었고 운전석 뒷자리에는 C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듯한 미소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C코가 신경 스팟에 가자. 그러자 H가 오, 좋아, 가자. A코는 가고 싶어. 저는 그때 어딘지 모르게 기시감 같은 느낌이 엄습했습니다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모두 심령 스팟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보니 순식간에 우리가 타고 있던 차는 고갯길 같은 곳을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긴 직선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 바깥의 경치를 보면서 저는 왠지 기분이 좋다. 생각하며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체감상 140km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자동차의 엔진은 하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들린 순간 왠지 저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무서워. 앞을 봤더니 바로 앞에는 커브길이 있었죠. 커브길이 다가오는데도 H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커브가 다가오니 이대로의 속도라면 분명 위험하니까 저는 역시나 H의 얼굴을 보게 됐죠. 시선을 향하자 운전하는 H의 얼굴은 새하얗고 아까까지 건강해 보였는데 꼭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생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인 그대로 커브길에 들어서려 할 때 저는 직감적으로 이대로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 라고 짐작했고 무슨 생각인지 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어깨를 콱 하고 강하게 잡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자 거기에는 몸을 앞으로 쑥 빼서 제 얼굴에 있는 대로 얼굴을 들이댄 상태로 C코 같은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형태 본 모습을 반 정도만 남겨둔 정도였고 피투성이에다 한쪽 눈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사고를 당했던 C코였던 겁니다. C코는 제 어깨를 힘껏 잡고 몸을 앞으로 내민 상태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누굴 도망치려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찢어질 정도로 큰 울림을 냈습니다. 차는 그대로 커브길을 꺾지 못하고 마치 느린 화면처럼 원심력으로 천천히 한쪽 바퀴가 땅에서 멀어지고 차체는 회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차의 전조등에 비친 앞에 있는 반사경 아래에서 한 명의 머리가 긴 여자 같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 여자의 배에는 본 적도 없는 여러 명의 사람의 얼굴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천천히 우리를 향해 감정이 담겨있지 않다는 듯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야 저건. 무서워. 그리고 그 모습에 갇혀있던 저는 어떤 또 다른 이상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치는 박수의 모양이 이상한 겁니다. 뭐랄까요? 반대인 겁니다. 일반 박수를 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여성은 손등을 서로 부딪히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등 박수를요. 드디어 차는 갓길에 들이받았고 충돌하는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투성이로 도저히 산 기분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꿈이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을 되찾았을 무렵 아무 생각 없이 폰을 봤더니 6월 21일 밤 11시 59분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제게 사고 조심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길은 오면 안 돼 라고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상황을 생각하면 좋은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실은 그 친구들은 그때 뭔가에 이끌려가 죽었던 건가? 확실히 이 세상 것이 아닌 그 섬뜩한 여자의 모습, 그리고 그 손등 박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등 박수. 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 걸 잘 조합해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재밌게 번역하고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금주말에는 공포 영상 모음 스킵하겠습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들고 조회수가 너무 낮습니다.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에 틀렸던 모양이네요. 그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 하나 더 번역하는 게 낫겠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릴까 싶습니다. 그럼 좀 더 긴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무섭고 짜릿하게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